자,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엑셀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클러스터링은 보통 기업에서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뭐 조직, 상품 등을 세분화하거나 군집화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분석 툴들은 이제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탭에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을 눌러보시면 그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이제 엑셀에서 제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회귀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 검정, 뭐 분산 분석 이런 분석들은 있지만 이 클러스터링은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클러스터링은 엑셀에서 기본 제공하지 않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게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현업 담당자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뭐 고객을 세분화하거나 뭐 상품을 세분화하거나 뭐 대리점 뭐 그다음에 여러 조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속성별로 세분화하는 기능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런 부분들을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 없이 이제 수식으로 조금 아쉽게도 기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예, 뭐 어차피 뭐 차라리 다행인 게 그 제가 이 블로그에서는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실제 현업 담당자가 이런 수식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분석 부서랑 협업을 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분석 목표가 어떤 형태로 동작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완성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들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분석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없이 제가 단계별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클러스터링 데이터 준비입니다. 자, 이게 왜 그 1단계가 되냐면은 자, 대부분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어떤 통계적인 수식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뽑게 돼요. 예, 컴퓨터는 인간처럼 이렇게 뭐 어떤 그 범주형 자료들 어떤 사물에 대한 고유명사가 지정된 명사가 지정된 범주형 자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 모두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그걸 알고리즘 뭐 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정 가공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수치형 자료를 준비할 때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이제 구매 금액 건수, 최근 방문 여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최근 방문 여부를 제가 이제 0하고 1로만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최근 방문 yes, no에 대해서 방문했다가 1, 방문 안 했다가 0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건데 만약에 기존 데이터에선 그냥 뭐 YN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최근 방문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그 수치화를 해줘야지만 이 수치 해석된 값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를 하실 때는 전부 다 수치형 자료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1단계고요. 자, 2단계로 넘어가 보면 데이터 정규화입니다. 이 정규화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수식이 가볍게 들어가 있는데 그 뭐 수식에 대한 설명은 제가 뭐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0과 1의 값으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이 구매 금액을 예시로 들면은요. 제일 작은 값이 4천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이 5만 정도예요. 제가 이 밑에 따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자, 이 수식은 최대값 과 최소값의 사이에 있는 값을 0과 1의 값으로 변환해 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자, 5만 원이었을 때 이 정규화된 값은 1이 되어 있고 가장 작은 값인 4천 원이었을 때 이렇게 0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 수식이 이 각 셀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으로 정규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과 1의 사이의 값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구매 금액, 구매 건수, 최근 방문 여부라는 세 가지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이 고객을 비슷한 고객을 세분화할 거란 말이죠. 군집화할 건데 자 그러려면 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구매 금액과 건수, 사군 방문 여부 이 사이즈가 다르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오작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구매 금액, 건수, 방문 여부에 대한 스케일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 방문 여부는 0과 1로만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고 구매 금액과 건수는 자 스케일이 전혀 다른데도 동일하게 0과 1의 순서로 같은 분포를 차지하게끔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단계로 보면 임의의 중심선 선정이에요. 자 1, 4, 12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건 이제 군집 분석 결과가 끝난 정도의 값이라서 제가 임의의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동작하는 방식을 보기 위해서 자 1, 2,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같이 바뀌잖아요. 자,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시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동작하는 방식들 뭐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직접 만들어 보실 때 이런 똑같은 모양의 시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임의의 중심점이라는 게 뭐냐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특징은 이 원래 군집 중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개수만큼의 군집을 임의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점이 각 그룹에 가장 최적화되는 지점을 찾는다. 자,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중심점, 군집 개수만큼의 임의의 중심점을 만들고 그 중심점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개체들을 묶어서 같은 그룹, 같은 군집으로 만든다라는 형태의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초기 값으로 제가 그냥 고객 번호랑 똑같은 1, 2, 3을 넣어준 거예요. 자, 1, 2, 3을 군집 개수만큼 선정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브이로그업으로 해서 이 1, 2, 3 번호에 해당하는 실제 이 정규화 값을 오른쪽에 그대로 복사를 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1번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이거 뭐 5번으로 바꾸면 똑같이 바뀌죠? 예, 똑같이 바뀌게끔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업 세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이 중심점들. 자, 이 다시 또 1번부터 20번까지의 고객 번호의 중심점 1, 2, 3. 여기서 중심점 1, 2, 3은 첫 번째 중심점, 두 번째 중심점, 세 번째 중심점. 현재는 지금 1, 2, 3번이 들어가 있죠. 이 현재 1번이라는 개체의 고객 번호를 가진 개체가 각각의 중심점과 얼마만큼의 거리로 떨어져가 있느냐라는 걸 계산을 하는 방식인데 자, 우선은 여기서 보시면은 1번은 제가 이제 고객 번호를 임의로 1번을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중심점이 0이고요. 자, 1번 고객 번호는 자, 두 번째 중심점인 2와 0.32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세 번째 중심점인 3과 0.62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고객 번호 보시면 또 이제 이게 고객 번호 2번 두 번째 중심점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0이죠. 자, 세 번째 중심점 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0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를 계산을 하는 수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K미는 그 유클리드 거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유클리드 거리라는 수식이 있지만 자, 수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클리드 거리 계산은 엑셀에서는 이렇게 sum xmy2라는 수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떤 수식들이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F2를 눌러볼게요. 자, 그 첫 번째 이 개체의 구매 금액, 건수, 최근 방문 여부라는 속성을 가진 개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중심점이죠. 여기 첫 번째 빨간색 첫 번째 중심점인 의 구매 금액, 구매 건수, 최근 방문 여부 이 세 가지 속성 이 세 개를 합산하고 또 이 세 개를 합산해서 거리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유클리드 거리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삼각함수를 사용하는 거리 계산 방식인데 이 K민에서는 이 유클리드 거리 방식을 해서 이 개체 간의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심점, 두 번째 중심점, 똑같은 세 번째 중심점을 똑같이 이렇게 수식을 써서 계산을 해주는 식을 만드는 게 이제 4단계고요.
자, 이제 또 빠르게 5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단계는 뭐냐면 저희가 그러면은 임의로 중심점을 정했고 그 다음에 중심점과 개체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고객 임의 중심점이 신정됐을 때 그 각 중심점은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뭐냐? 자, 그걸 계산해 줄게요. 이걸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 자, 최소 거리를 먼저 뽑습니다. 자, 민 함수를 썼죠. 0, 0.32, 0.62에서 가장 작은 값, 0.00. 그 값이 어디에 있느냐? 자, 매치라는 값을 써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주면 이 1, 2, 3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 여기서 제가 또 F4를 눌러볼게요. 이 지정한 빨간색 범위의 값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값이 0.00이냐라는 걸 계산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4번 한번 볼까요? 4번을 보면 1.02는 자, 두 번째 값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이제 5단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된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이 실제로 최적 중심점을 찾아야지만 클러스터링이 완성이 돼요. 사실 이게 알고리즘상으로는 최적 중심점을 찾기 위해서 K-민 클러스터링들은 이 중심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이 중심점들을 무단히 반복을 해서 최소값이 됐는데 이 최소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객번호와 이 최소거리가 고객번호와 중심점과의 최소거리 이게 가장 작은 값. 자, 어떻게 써요? 이걸 모든 합한 값 여기 지금 현재 1, 2, 3의 값은 자 14.74잖아요. 이 값이 가장 작게끔 되는 거를 이 최적 중심점으로 지정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에 대한 식도 제가 이제 이 파일에다 넣어 놨는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데이터 탭에서 이 해찾기라는 걸 누르면 엑셀에서는 이 최저값을 찾기 위해 임의로 반복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 저희가 알고리즘 상의 최저값을 찾는 부분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시동을 만약에 이 값이 없었으면 뭐 사실 여기 있는 1, 2, 3 값들을 막 계속 수작업으로 바꿔주면서 가장 작은 값을 기록을 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최적 해찾기 기능을 한번 제가 팝업이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목표 설정. 자, V24라는 값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최소거리 합계의 값. 자, 이 목표 값이 자, 대상은 최소가 되게끔 하는데 뭘 바꿀 거냐면 K3부터 5까지. 자, 이 값이 뭐냐면 여기 있는 값이에요. 이미 3단계에서 임의로 지정한 고객번호 1, 2, 3이라는 값을 변경을 해서 최저값을 찾아달라 라는 게 이제 핵찾기 기능이고 다만 이제 제한 조건을 걸어놨는데 자 제한 조건은 여기 지정하시면 이제 제가 일단 수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K3부터 5 값이 자 정수여야 한다. 당연히 이제 뭐 1부터 20까지 고객번호 1부터 20까지를 지정하기 때문에 정수여야겠죠. 뭐 0.11 뭐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1부터 20까지의 숫자, 고객 번호가 1부터 20까지였잖아요. 이 세 개의 이 20개의 숫자 중에 임의의 값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한 조건을 지정을 해주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오늘 이제 강의니까 이 옵션 부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옵션 부분만 조금 손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해찾기를 할 때 최대 시간하고 반복 횟수가 있어요. 원래는 100이 기본 세팅이고 만약에 데이터가 많으면은 이거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임의의 값을 찾는다는 거를 갖다 100초 이내에 컴퓨터가 임의로 찾아보고 나서 계산했던 것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예요. 보통 이제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제가 요 값은 이번에는 그냥 10 정도로만 10초 정도만 반복 횟수는 뭐 반복 횟수는 그대로 둘게요. 어차피 10초만 돌아갈 거니까. 자, 확인을 누르고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밑에 보시면 현재 수식, 부분 문제, 중간, 목표 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계산 시간이 지정하게 되어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정지를 해야죠. 자, 정지를 했더니 사용자에 뭐 정지됐죠. 해서 현재
해찾기 현재까지 찾은 값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자, 4.11 10초 이내에 계산한 게 4.11입니다. 아마 이게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도 이 값이 나왔을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임의로 바꾸기 전에 값이죠. 1, 4, 12, 4, 12, 1. 요 세 개의 중심점이 가장 최적 중심점이다. 최소거리 4.11이라는 값이 나오는 중심점이다. 라고 해서 계산이 됐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값들이 나왔잖아요. 자, 이게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입니다. 이 클러스터링 결과고요. 자, 그래서 1번 개체는 3번 중심점하고 가깝다. 뭐 4번 개체는 1번 중심점하고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됐죠. 당연히 이제 보시면은 첫, 첫 번째 중심점이 이제 4번이잖아요. 같은 그룹에 속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링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 클러스터링 결과들을 제가 잠깐 해석을 해놨어요. 같은 결과로 해석을 해놨는데, 이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시면, 제가 여기 해놨을 때는, 아까 이제 값은 지금 4, 12, 1로 돼 있는데, 제가 미리 계산해 놓은 거는 1, 4, 12였거든요. 네, 요걸로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놓은 클러스터링 결과를 보시면 1번 군집, 자 1, 2, 3이 1번 군집, 5까지가 1번 군집 이렇게 제가 군집 번호별로 제가 이렇게 딱 그 정렬을 해놨네요. 자 1번 군집들은 이 군집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평균을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구매 금액 평균들이 한 2만 원 정도 보니까 2번, 3번 군집에 비해서 가장 작아요. 자, 그리고 평균 구매 건수는 4.6이고 최근 방문 여부는 0입니다. 자, 요 스케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정교화해 놓은 값을 가지고 이제 군집화를 했겠죠. 자, 1번 군집 보면 2, 3번 군집하고 좀 다르게 이 최근 방문 없는 애들이 주로 묶였네요. 자, 그리고 2번 군집은 최근 방문한 애들인데 2번은 평균 구매 건수가 훨씬 높고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구매 건수가 굉장히 다 높네요. 높고 그 다음에 금액도 높아요. 네, 구매 금액도 높고 자, 3번은 상대적으로 구매 금액이 작고 자, 근데 이제 최근 방문 여부가 다 있죠. 최근 방문 여부가 있는 상태에서 구매 건수가 구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구매 건수도 상대적으로 작은 그룹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요. 저희가 이제 해석하고 이제 정교화되기 이전의 값들 갖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구매 금액 건수 방문 여부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사실은 알고리즘은 이게 각각의 값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수치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치를 계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수학적인 연산을 통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렸다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선입견 같은 것들이 사라지죠. 순수하게 내가 고객을 세분화할 때 그냥 고객의 구매 금액이나 건수나 방문 여부만 가지고 속성이 비슷한 고객들만 묶어서 군집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고객들이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지 보고 싶다. 비슷한 상품만 가지고 묶어서 성향을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사이트도 뽑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직접 했을 때 이 정도 데이터는 엑셀로 충분히 돌아간다라는 부분을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석가들이 이 각자 사용하는 분석 툴을 가지고 이 클러스터링을 할 때도 좀 비슷합니다. 뭐 좀 더 데이터를 더 이제 전처리를 다 하고 잘 하고 그다음에 컬럼들도 더 정갈하게 컬럼이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알고리즘은 비슷한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부서랑 협업을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런 컬럼들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속성들의 군집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